존경하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9일 손상대TV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표현이 맞는지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국 일가 사태, 유재수 감찰무마 사태,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 수사를 놓고 어디선가 떨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제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문재인은 후덜덜, 이해찬은 화들짝, 조국은 후들들. 그래도 세 사람은 여전히 멀쩡한 듯이 스스로의 소가리로 각자의 병만 만들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냥 속 시원하게 누군가 나서서 확 틀어버리면 애꿎은 부하들 자살도 방지될 것이고 몰아치는 이 강풍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갈등을 느끼는 사람은 조국일 겁니다. 요즘 세간에 조국 얼굴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조국 어디 갔나? 조국이 사라졌다. 조국을 찾아라. 조국 자살했나? 조국 어떻고 난립니다. 여론이 지금 현재 부정선거, 불법 조작 이런데 지금 울산시장 선거 조작 사건에 말리다 보니까 조국이 살짝 뒤로 빠져있지만 윤석열 검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이야 골치가 아프니까 두문불출 때문에 조국이 어디 갔나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겠지만 아마 지금 대한민국 제일 머리 아플 사람이 조국입니다. 이런 상황을 흔히 말해서 이도 저도 못한 처지로 오동나무에 걸렸다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부하들에게 책임을 돌리면 추잡스러운 사람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윗선 아니면 몸통에 책임을 돌리면 살아남기가 어려울 것 같고 아니면 니도 가고 나도 가고 같이 가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답이 없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실 감각이나 현실 처리에 있어서는 윤석열 총장보다는 분명히 조국이 한 수 아래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윤석열을 학문적 지식으로 누르기에는 여전히 조국이 촉탈부족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모펀드 등과 관련한 이 일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두 번이나 불렀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렇지만 유재수 사건과 관련해서는 입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딱 여기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만 놓고 본다면 조국은 그야말로 전문용어로 사면초가에 빠진 듯합니다. 사실상 청와대로서는 조국 버려! 아마 버리는 카드로 결정한 것 같기 때문에 본인의 고민은 계속해서 커질 겁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유재수 사건을 놓고 조국, 박영철, 백은우가 지금 서로 폭탄 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던 이 와중에 지금 청와대나 민주당이나 세간의 이 분위기는 결국에는 조국이 그 폭탄을 모두 따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딱 몰입이 됐습니다. 지금 이것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앞서 조국은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과 관련해서 백은우, 박영철이 포함된 3인 회의에서 공동 결의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방송에 박근혜 정권에 문고리 3인방이 있었다면 문재인 정권에 신문고리 3인방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서서히 3인의 3인 뭐 이래 나오기 시작합니다. 잘 한번 보시면 100% 윤, 이, 100 이런 3인의 활동들이 만천에 드러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재수 이 사건과 관련해서 김경수 조사받았죠. 청와대 청경리 조사받았죠. 윤건희 조사받았죠. 백으로 조사받았죠. 박영철 조사받고 그 다음은 자국 아니냐고. 그런데 박영철과 백은우의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박영철은 백은우의 의견을 들은 조국이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진술을 했고, 백은우도 감찰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를 조국에게 전달만 했을 뿐 감찰 중단 결정은 자신의 상관인 조국이 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조국에게 단순한 의견만 전달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밝힌 겁니다. 아이고 조국아, 조국 안고 가기에는 조국이 너무 힘들어. 근데 잡혀가보라고. 혼자 잡혀가면 본인만 손해야. 다 허울 좋은 권력도 형님 동생 찾던 그름들 딱 끝나면 끝나는 거야. 감옥 가서 3개월만 있으면 찾아도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분명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조국 일가 사건 때와는 달리 전처럼 청와대와 민주당이 조국을 비호하거나 두둔하거나 앞장서서 막아주려는 이런 발언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조국도 잘 봐야 돼. 조국이 법무부 장관 청문회와 그때 다수의 의혹에 대해서 그렇게 비호하고 검찰을 공격하고 이랬던 청와대와 민주당의 목소리가 이제는 유재수 사건과 관련해서는 안 들리잖아요. 오히려 이게 자칫해서 청와대나 민주당으로 날아오지 않을까. 윤석열 검찰의 하사를만을 견제하고 피하려는 것이 지금의 청와대와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그냥 말대로 조국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지금 문재인 권력형 게이트라고 불리는 이 조국 일가의 범죄 혐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청와대 하명 수사를 모두 조국이 떠안고 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 병원 사건까지 모두 조국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큰일 났다 조국. 지금 저 밖에서 이렇게 그냥 민정수가하고 그냥 학교로 돌아갈 건데 괜히 법무부 장관 한다고. 왜 나를 법무부 장관 시켜가지고. 그러면 여기가 리얼하지 못해 그렇지 눈물 찍찍 짜면서 후회한들 뭐하겠어 지금요. 권력을 탐하면 탐하는 그만큼 화가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가욕 제왕내라. 욕심이 가하면 화가 돌아오기 마련인 거예요. 세상 이치를 알고 살아야지. 하기야 뭐 욕심이 가하지 않아도 잡아야쁘던데. 이 모든 사건들을 두고 현재 조국의 소환이 임박해 있고, 과연 조국이 이번 소환에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지, 물론 초미의 관심사라고는 하지만 입 열어야 돼요. 만약 조국이 자신의 일가와 그 범죄 혐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뻣뻣하게 딱 검찰에 가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만약에 이번 유재수 사건을 두고 검찰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시에는 본인이 모든 걸 다 안고 가야 되는데, 모든 죄가 다 조국이 한 거로 되는데, 이것 때문에 결국은 조국이 입을 열 것이다. 33년보다 더 많은 세월을 살아야 될 수 있다 이러면 감옥 안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정권 바뀌면 영원히 못 나오는데, 근데 혼자 죽어서 되는가? 이제는요, 당할 만큼 당해서 우파 정권 오면 안 내보내줍니다. 100년 100년 다 살린다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조국 본인도 제 얘기 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청와대와 여권에서 분명히 뒤로는 조국을 위로하고 해우하고 뭐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은 그때뿐입니다. 권력이 얼마나 차디찬 12월의 얼음판 같은지는 조국도 알잖아요. 책임을 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고 나만 죽으라고 구렁텅이로 밀어넣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감옥 안의 화장실에서 철창문을 바라보고 밤하늘 달빛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이구 내 신세야, 이놈의 새끼들 나를 여기다 잡아쳐놓고 이럴 수가 있느냐. 그때 가서 울면 뭐하는겠어. 화병만 생겼어. 결국은 그 안에서 생을 끝내는 이런 경우가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루를 살아도 감옥 담장 밖에서 살아야 된다는 게 바로 자유를 구속당해보면 알잖아. 당신 갔다 왔잖아. 단순히 문재인을 위해서 또는 문재인 정권을 빼앗기는 꼴을 두 눈으로 보기 싫어서 나는 혼자 안고 가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조국으로서는 그야말로 최악의 선택을 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본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가족은 청계가 되는 게 가정의 입장에서 해야 될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마누라는 구속돼 있고 동생도 구속돼 있고 처남도 구속돼 있고 오촌 조카 처남도 했나? 뭐 하여튼 뭐 하도 많이 구속돼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줄줄이 들어갈 사람. 딸 조민의 입학 취소에 대해서 해당 학교들이 지금이야 말도 안 되는 비호들을 하고 있지만 조국이 꼴이 되는 그 순간 금방 헷가닥 돌아서서 조민이 어떤 꼴이 될지 조국이 제일 잘할 거 아니냐고. 그것이 정치권이고 그것이 정치인들이고 그것이 권력이 가지고 있는 자들의 속성이자 민낯입니다. 권력의 속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 박근혜 정권을 그렇게 씹어대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성인군자인 것처럼 했더니 결국은 한 얘기가 전부 자기 발목을 잡았잖아. 조국씨 맞지? 잘 보십시오. 윤석열 검찰은 조국 가족 문제와 관련해서 수사만 해두고 기소를 하지 않잖아요. 그럼 뭐겠습니까? 부부를 구속시켰니 뭐 어쩌고 저쩌고 딸이 구속이 되니 이런 사회적 여러 문제를 디틀링을 방지하기 위해서 윤석열 검찰은 이거는 잠시 묻어두라. 일단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으로 조국이라는 이 총책을 말아넣으면 조국의 사모펀드 등의 문제는 구속 후에 기소를 해도 넣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조국은 윤석열 총장의 한수 밑이라고 했던 겁니다. 벌써 두수 세수를 보고 수사를 펼치고 있는데 조국은 딱 한수만 보고 나 입 안 열 거야. 세상이 다 똑똑한 것 같지만 무림의 고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지. 삼국지 한 3번 정도 읽어봤어야지. 한 번 읽어보면 모르잖아. 검찰 입장에서는 그냥 뭐 구속만 시키면 되는 것이지 꼭 뭐 사모펀드로 구속시켜야 한다 이런 규칙이 없잖아요. 결국은 다른 학원을 불러올 수 있는 사모펀드로 부부간에 어떻게 구속을 시키나 뭐 이런 문제가 나올 거 있을 것 같으니까 잠시 운전대를 핸들을 싹 틀어서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으로 구속을 쳐버리면 사모펀드는 그 안에 들어가면 꼼짝 못해. 딱 묶여서 때도 불러놓고 조지는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국의 고문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을 혼자 안고 가는 것과 아니면 혼자 못 죽겠다고 하는 이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하니까 얼마나 머리가 빠개지겠습니까?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 될까 말까 하는 그 순간에 백은호와 박영철이 먼저 선수를 쳐서 그 책임을 조국 자신에게 떠넘겼으니 이제 조국이 살 수 있는 딱 유일한 방법은 나 혼자 못 죽어 윗선과 몸통에 떠넘기는 밖에 없습니다. 시켰어요. 떠나도. 조국 내 말 들어. 지금 상황은
조국의 입장에서는 윤석열과 문재인의 싸움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바로 조국과 문재인의 싸움으로 프레임을 옮겨갈 때 조국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임을 제가 오늘 한 수 코치해드린 겁니다. 두 눈으로 직접 보시라고. 조국은 여의도만 보더라도 양상이 바뀌었어요. 부인 정경심이 구속되던 그 시점부터 조국 수호의 구호는 전혀 들리지 않은 채 검찰 개혁만 작게 외치고 있는 것이 지금 대깨문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프레임을 바꾸는 것이 좌파들의 면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상을 조국과 문재인이 대결로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조국이 살아남을 길입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민주노총을 위시한 좌파들의 이 행진과 집회가 조국은 사라지고 검찰 개혁도 사라지고 이석기 석방으로 프레임이 완전 옮겨갔다는 거, 이걸 아실란가 모르겠네. 지금 조국의 편은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 그리고 대깨문들이 아니라 그 외에 누가 그래도 조금의 진실을 말하는가 하는 이런 사람들, 이것을 국민이란 우와 자아를 벗어나서 나라를 생각하는 놈이 누군지, 그 도둑놈들 중에도 좀 덜 도둑은 누군지, 이런 점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조국이 지금 내가 하는 얘기 벌로 들으면 안 돼요. 이거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독립투사도 아니고 옛날처럼 그런 민주투사도 아니고, 이거는 권력게임에서 잘려나면 한순간에 거지꼴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제가 팁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모든 의혹투성인 이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개태에 이 진실이 밝혀지기를 상당수 국민들이 열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의 진실을 조국이 입을 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그래 조국이 그래도 양심이 있네 뭐 이렇게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잘못은 해서도 문재인과 그 실세들과 같이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말을 한다면 그 평가가 옳지 않은 방향으로 나올 겁니다. 바로 국민들에게 문재인과 다른 평가를 받는 것이 조국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나 입을 닫으면 그 순간 조국은 영원히 감옥에서 썩어야 할 것입니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으면 가족은 살려야 되겠죠. 문재인의 행보 오늘만 보더라도 딱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문재인의 권력형 게이트로 인해서 자신들의 실세들이 줄줄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이 시점, 미국과 북한의 그 어느 때보다도 강경하게 대립각을 이루어서 지금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한반도의 이 긴장감 속에서도 문재인은 오늘 록밴드 U2를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난 U2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웃기냐 이러면 방금 제가 했어요. 지금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고. 문재인 권력 게이트로 자신들의 실세 줄줄이 소환조사 받고 있고, 미국과 북한 전쟁이라도 터질 것처럼 한반도 긴장감이 쫙 올라가는 거, 이때 락밴드 U2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만났다는 겁니다. 왜 만났겠습니까? MBC에 가서 문재인 팬미팅 하더니 재미를 들였는지 이제는 청와대로 가수를 불러들여서 자신이 직접 팬미팅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누가 했게? 이게 문재인이 직접 본 것이 아닌 바로 김정숙이 보고 와서 문재인에게 그 공연 괜찮던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직후에 청와대로 락밴드 U2를 초청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학 아닙니까? 나라가 이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근데 말을 하기 더 웃겨요. 문재인이 U2와의 만남에서 공연을 받던 제 아내 말에 의하면 대단한 공연을 했다고 한다. U2의 음악도 훌륭했고 고척 스카이 등을 가득 채운
4만 5천 명 한국의 팬들이 U2의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열광했다고 들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4만 5천 명 정도 채운 거기에서 노래를 하는 U2의 노래보다 수백만 명 모인 그 위에서 노래하는 애국 가수 무궁화 양을 청와대 초청해서 밥이라도 한 끼 먹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가 열광하고 어디가 뭐 한지도 모르고 어휴 답답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부가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렇게? 지금 전국이 어느 전국인데 콘서트 후기 말하면서 가수 팬미팅을 청와대에서 합니까? 아이고 나라 망하게 생겼습니다. 나라는 백척간도에 세웠는데 풍악을 올려라 이 모양을 했으니 조선이 안 망하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또 여전히 한반도 평화를 운운하고 공연 도중에 남북 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메시지도 내고 특히 아직도 완전히 평등하다고 볼 수 없는 여성들을 위해 모두가 평등할 때까지 아무도 평등한 것이 아니라는 이 메시지를 내준 데 대해서 공감하면서 감사하다고 말했답니다. 지금 장난칩니까? 도대체 문재인이 한반도 평화와 평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북한이 시큰 이용해먹고 뒤통수를 치고 지금 비핵화 안 하겠다고 선포를 했고 미국과 전쟁을 한 방 놓겠다고 한국을 자기들의 완전히 볼모로 잡아서 지금 한 번 붙겠다는 건데 어떻게 이런 한반도 평화와 평등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오전 방송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의 한반도 평화는 총선용 쇼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마치 기만하듯이 아직까지도 한반도 평화를 운운하고 있으니 그 주치 뭐하는 거야 그 청와대 주치 누구야 이거? 무엇보다가 적폐 수사 때는 그 어떤 인권도 챙기지 않는 문재인 정권이 조국 범죄 혐의와 현재 자신을 위협하고 있는 문재인 권력형 게이트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검찰과 언론의 입을 털어박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백척간도에서 전쟁이 털지도 모르는데 한반도 평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윗선적이고 오만한 행태입니까? 국민을 무시해도 이래 무시할 수 있습니까? 문재인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을 모조리 개돼지 취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행동과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까? 주치 뭐 하는 거야? 바로 그렇기 때문에 조국이 이 문재인의 갈짓자 행보를 멈출 수 있는 인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국이 법무부 장관 자리에 오를 때 그렇게 조국을 욕했어도 지금 현재는 조국이 입을 열어야 문재인 정권의 독주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정권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라를 바라보시고 국민을 걱정해 보십시오. 조국씨. 어떤 이유가 돼도 당신은 민정수석과 며칠밖에 안 되는 법무부 장관을 했던 공직자로서 과연 정권을 위해서 마지막 삶을 다해야 할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삶을 다해야 할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조국의 입을 열어야 하는 그 이유는 문재인 정권의 반이 끝나가고 있음을 조국은 인지를 해야 한답니다. 현재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이 조기에 왔다고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드러났고 문재인 정권이 내세웠던 모든 정책들에 대해서 더 이상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쫙 깔려있는 겁니다. 평화와 한반도 통일 결국은 김정은이한테 뒤통수 얻어맞고 삶은 소다가리 얘기 듣고 비핵화는 물 건너 가버렸어요. 돈 다 갖다 바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도 더 못해서 또 더 주겠다고 난리 법석을 때문에. 아휴. 이게 이런 상황이 왔음에도 문재인에게 충성하려는 자들은 문재인 정권의 실세를 빼고는 없을 겁니다.
그 안에서도 지금 아유 이래 아닌데 하면서도 휩쓸려 갑니다. 정권이 망가질 때 한번 보라고 줄줄이 수갑을 차고 서청대로 꼬린대 봐야 그때 서청시를 차릴 겁니다. 지금 현재 정권의 실세들은 단물만 먹고 사람 잘 모릅니다. 잡혀서 들어가서 좁은 방 안에 혼자 누워서 천장을 보고 조그마한 창문을 밖을 내다봐야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이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의 실세 이 민낯을 제대로 국민들 앞에 고발하고 양심 선언하고 폭로한다면 거기에서 바로 조국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왜 이 모든 것을 혼자 책임지는 바보 같은 짓을 조국이 하려고 합니까? 혼자 지면 충실을 줘야지. 택도 없는 소리 하가 있네. 좌파들은 버립니다 그냥. 조국은 검찰 소환 전에 마음을 굳히고 모든 것을 국민 앞에 말하고 스스로 국가 앞에 사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이요. 좌파의 끝은 냉혹하다는 사실을 꼭 조국이 알았으면 합니다. 자, 다음 소식은 오랜만에 한국당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로 심재철 오선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국회 부회의전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원내대표로 많은 후보들이 있어서 그동안 저도 뭐 이랬다 저랬다 시청자분들에게 이 사람들 이럴 거면 이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지금이 아주 예민한 시기고 원내대표 선출하는 그 과정에서도 서로 비방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저 혼자만이라도 입을 닫고 있는 게 도와주는 거겠지 이런 생각에 오늘 오전에도 살짝 언급했습니다마는 오후에 들려드리고자 지금 자세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선 심재철 의원의 당선을 축하드리면서 오늘 방송에서는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심재철 의원에게 태극기 집회 사회자로서 손상대 TV의 대표로서 그리고 한때 국회를 출입했던 기자로서 몇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심재철 의원은 그 투쟁력이 높은 한국당 내 몇 안 되는 의원입니다. 그 투쟁력 지금까지 쌓아온 것만 봐도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뛰어난 것을 익히 알고 계셨을 겁니다. 특히 계파 갈등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채 혼자만의 정치 인생을 무려 5선의 의원을 지낸 것은 심재철 의원이 유일할 겁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한국당 내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도 심재철이고 민주당이 함부로 대해서 안 될 사람도 심재철 의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모두가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청와대 특활비 폭로로 시작해서 유시민과의 일정까지 모두 폭로를 하고 까발리고 싸움을 붙을 때 한국당 내에서는 혹시나 다칠까봐 머리를 숙이고 있던 이 문재인 정권 초기에 가장 선두에 나서 싸운 것이 바로 심재철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청와대와 민주당의 폭주에 맞서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력 때문에 내심 민주당도 긴장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면 심재철 의원의 딱 여기에 탄핵 찬성파 의원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우파 진영의 분노가 무엇인지는 직접 태극기 집회나 우파 집회 단상에 서서 그 열정들을 받기 때문에 심재철 의원 본인도 잘 알 것입니다. 그 많은 애국 시민들이 열광하는 장면을 가슴으로 부닥쳤고 문재인 퇴진과 우파 단합을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는 아스팔트 현장에서 심재철 의원이 충분히 체득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심재철 의원 역시 이런 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볼 때 심 의원 본인도 불법 탄핵을 시인하고
그것이 진정한 반성으로 비춰져서 분노하는 애국 시민들의 민심이 조금이라도 돌아설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제가 주문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내년 총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탄핵 찬성파이면서도 태극기 집회에 찾아와서 애국 시민들과 손을 잡고 반성의 마음까지 내비친 그 시간들이 진정으로 가슴에 남아있다면, 진정으로 그 뜨거운 열기로 남아있다면 심재철 의원 본인도 탄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한 노선을 가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우선 저는 심재철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대한 사과를 먼저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당시 분위기나 상황 때문에 혹시나 촛불이 무서워서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분위기에 휩쓸렸던 한국당 내 의원들도 많을 겁니다. 주도한 인물 몇 명을 제외하고는 충분히 불법 탄핵에 동조한 잘못을 사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감히 제가 조언을 드리고 기대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국민 앞에 사과를 해도 받아주지 않을 그 몇 명을 빼고는 사과에 동참하도록 원내대표로서의 능력을 발휘한다면 우파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길 것입니다. 그것이 보수 우파를 모두 통합할 수 있는 시너지이자 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탄핵파들이 겁이 나서 나경원 원내 같은 길을 가고자 한다면 심재철 의원 개인은 물론 한국당의 말로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엄포가 아니라 표로 계산되는 선거의 속성상 눈에 보이는 표를 잡아라고 조언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살아있는 진성표, 우파의 1000만 표를 버리고 한국당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보수 우파 통합에 관해서는 심재철 의원보다 한교안 대표가 더 고심하고 방안을 찾아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된 심재철 의원이 탄핵에 대한 사과를 먼저 하고 이 바람을 당내에 불어넣는다면 장담컨대 우파 통합에 대한 속도 또한 빨라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심재철 의원이 충분히 이를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구치소에 나와서 지금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에 나가서 사회를 보는 이런 입장에서 우파 집회와 태극기 집회에서 그나마 가장 많이 본 한국당 국회의원이 바로 심재철 의원입니다. 물론 김진태 의원이야 말할 필요도 없죠. 제가 말하는 것은 탄핵 찬성을 하고서도 양심에 일말의 미안한 마음 때문에 사과 차원의 행동으로 직접 집회 현장을 찾은 유일한 의원이 심재철 의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사회적 입장에서 때로는 앞에서, 때로는 옆에서, 때로는 뒤에서 그 진정성을 체크해보면서 심재철 의원이 단순히 자신의 정치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문재인 좌파 정권과 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스스로 참석했다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재철 의원 본인도 다수의 우파 집회에 참석하면서 탄핵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을 말하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이 집회에 참석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당내에서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연설하고 이런 국회의원들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분위기가. 오늘 김진태 의원 얘기 들어보면 마치 거기 나가는 사람들이 뒤에서 손가락질 받고 뒤통수 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나가는 조차도 불평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심재철 의원은 그걸 마다하지 않고 탄핵에 찬성한 의원으로서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태극기 집회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면서 나름대로는 사과의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저는 무엇보다가
그동안 개파 정치를 하지 않은 심재철 의원이 누구보다 이러한 결정을 더 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알고 모르고 이걸 떠나서 제가 그동안 다양한 곳에서 만나본 심재철 의원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 주문을 드린 겁니다. 다른 한국당 의원들 눈치 볼 일도 전혀 없을 것이고 눈치 봐가면서 일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주문한 이 행동을 바로 옮길 수 있다.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한국당은 불법 탄핵에 대해서 우파 국민들께 사과하지 않고는 선거 이기기 어렵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은 정권을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수백만 명의 애국 국민들이 아스팔트로 나서 3년째 탄핵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탄핵의 정당성을 보장받으려면 지금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정권보다 수십 배 더 썩었는데 그리고 온갖 게이트가 터서 나라가 개판이 다 됐는데 그러면 탄핵을 했던 국회의원들이 왜 앞장서서 목숨 걸고 문재인 탄핵을 외치지 못하는 겁니까? 이거 얼마나 비겁한 인간들입니까?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정권보다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조국 사태는 두고라도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울산시장 부정선거 혐의, 청와대 하명수사, 우리들 병원 문제까지 이건 탄핵을 당해도 수십 번을 더 당해야 하는 사건들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정당하다면 왜 한국당 출신의 62적들이 가만히 있는 겁니까? 김무성이 나서서 유승민과 손을 잡고 박지원을 꼬시든지 아니면 민주당 의원들을 꼬셔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처럼 앞장서서 목숨 걸고 문재인 정권을 탄핵시켜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반성도 없고 사과도 없으면서 호시탐탐 재기를 노리는 그 배신의 꼬라지들이 보기 싫어서 애국 국민들이 그나마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김무성, 김성태, 권성동 정도만이라도 내보내고 제발 유승민만은 한국당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배신은 또 배신을 하고 그 배신이 결국은 직구성 망하는 꼴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정치는 망가집니다. 자신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정당은 패가망신합니다. 지금이라도 한한 우파 애국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도 신임 원내대표가 된 심재철 의원께서는 그 본보기를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과도 시간이 지나면 진정성이 떨어져서 신뢰받기가 어렵습니다. 국민이 원할 때 행동하십시오. 이것이 민심이자 돌아선 한국당 지지자들을 다시 돌려 세우는 것입니다. 심재철 의원, 심재철 원내대표, 한교안 대표, 제발 제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손상대 TV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자 확보에 모든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